우유를 다 마셨으면 차례대로 자기 번호가 적힌 케이스에 종이팩을 갖다 놓고 자리에 앉아요. 다들 마신 것 같군요. 종업식 날까지 우유야? 라는 소리도 들리던데 우유 시간도 오늘로 끝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년에는 없나? 없습니다. 이 S중학교는 올해 후생노동성 전국 중고생 유제품 촉진운동 시범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200ml씩 우유를 마시게 했던 거예요. 4월에 신체 검사를 하면 신장 성장률도 골밀도도 같은 나이대 전국 평균을 웃돌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는군요. 우리가 실험체야? 분명 속이 약간 좋지 않거나 우유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운 나쁜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군요. 시범학교는 교육위원회가 무작위로 선택한 데다 종이팩과 케이스 양쪽에 학급명과 출석 번호까지 기입해가며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확인했으니 실험치 취급을 받는다고 느껴도 이상하지 않겠죠. 하지만 방금 전까지 맛있게 마시고 있다가 실험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을 찌푸린 사람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매일 우유를 마시는 일이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제2차 성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튼튼한 뼈를 만들기 위해 집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자고 호소한들 대체 몇 명이나 실행할 수 있을까요? 또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성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 전달에도 작용한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칼슘 부족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집이 전파상을 하는 와타나베 군은 성인 비디오에서 모자이크된 부분을 90%가량 제거할 수 있다면서요? 그 비디오를 학습연구 수업 봉투에 넣어 남학생들끼리 돌려본다고 하던데 그 점에서 알 수 있듯 여러분은 이 시기에 신체만 현저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음도 크게 변화하죠. 썩 좋은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게 제2 반항기입니다. 성징기와 반항기를 통틀어서 사춘기라 부릅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를 입거나 사소한 일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러면서도 자기 확립을 깊이 추구하는 시기지요. 마음속에 뭔가 짐작가는 바가 없나요? 예를 들어 누가 먼저 매일 공짜로 우유를 마실 수 있다니 땡 잡았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는 약간 불만스러운 공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같은 일이라도 사고방식 하나로 변하는 경우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유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런 소리를 해봤자 감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래도 교과 선생님들이 올해 1학년들은 다들 예년보다 분위기가 차분하다고 자주 칭찬하셨던 건 의외로 우유의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우유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이동? 아니요. 교사직을 그만두는 겁니다. 사직입니다. 그래서 1학년 B반 여러분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제 마지막 학생들입니다. 아쉬운 목소리를 내준 여러분 고마워요. 그만두는 건 그 일이 원인? 그래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겸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상 그만두려니 새삼 교사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교사가 된 건 인생을 바꿔준 은사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나고 자란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계집아이니까 진학은 포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경의 장학금을 신청했더니 덜컥 선정이 되었어요. 성적이 좋았다기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했고 좋아하는 화학 공부에 힘쓰며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거르면서 밤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어른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고개 숙여가며 진학까지 시켜주다니 참 속편한 신분이다 싶어요. 그러다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자의 길도 버리기 힘들었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손에 넣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더군다나 유경의 장학금은 교사가 되면 갚지 않아도 된다지 않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교원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동기가 불순?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이왕 하는 일이니 교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나이살이나 먹고도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금방 찾아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본인에게도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째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나? 어차피 똑같은 교직자가 된다면 의무교육 현장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으니까요. 도망칠 곳 없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뜨거운 시절이 있었어요. 다나카군, 오가와군,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교 교사가 된 지 꼬박 8년. 처음에는 일도 배울 겸 도시에 있는 M중학교에서 3년, 그 후에 1년 휴직하고 이번에는 지역 경계선에 가깝고 느긋한 분위기가 감도는 예수중학교에서 4년. 실질적으로는 7년 동안 근무한 셈이 됩니다. 그 M중학교? 그렇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사쿠라노미야 마사요시 선생님이 계신 학교예요. 자, 조용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요? 아는 사이? 뭐 일단은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으니 알기는 하지만 그 무렵에는 열혈 선생이라고 해도 지금만큼은 아니었으니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왜 그러지요? 말거양? 아, 모르니까 설명해 달라. 그럼 썩 내키지는 않지만 뭐 간단히 사쿠라노미야 선생님은 중학생 때부터 불량그룹 리더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교사에 대한 상해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전 세계를 방랑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위험한 짓을 했다고 하던데. 분쟁이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는 귀국한 후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땄고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해
중학교 영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던 나이대의 아이들이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몇 년 전부터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번화가를 야간 순찰하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정처 없이 배회하는 아이들, 자기 학교 학생이 아닌 아이들에게도 일일이 말을 걸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열의를 갖고 설득해서 세상을 바꾸는 철부지 선생님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현재는 방송에 출연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지난주 텔레비전에서 똑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설명이었던 것 같군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33세를 맞이한 작년 말 의사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했지만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교육자이길 원하는 그 모습은 열혈 선생님이 아니라 이미 성직자라고 했던 부분 말인가요? 아베군은 잘 알고 있군요. 존경하고 있다? 사쿠라노미야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그렇습니까? 가능하다면 뒷부분만 배우도록 하세요. 자, 사쿠라노미야 선생님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 열혈 선생님을 동경하는 학생들이 보면 저는 약간 부족한 선생님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갓 교사가 되었을 무렵에는 저도 열혈 선생을 목표로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하나 터지면 수업도 내팽개치고 함께 해결에 임하려 했고, 누구 하나라도 교실을 뛰쳐나가면 비록 수업 중이었더라도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완벽한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 한낱 교사가 아이들에게 강하게 뭐라 호소하다니 착각도 유분수 아닐까?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관을 강요하고 자기 만족을 얻고 있을 뿐 아닐까? 결국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굽어보고 있을 뿐 아닐까? (1년의) 휴직 기간이 끝나고 S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름으로 막 부르지 않는다. 최대한 같은 시선에 서서 정중한 말씨로 이야기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분명 알아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무엇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 아닐까요? 아동학대 뉴스가 매일처럼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어른들에게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대다수는 공부해주세요, 밥을 먹어주세요 하고 어른들이 고개 숙여가며 고이 키워주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함부로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들이 별명으로 부르거나 반말로 말을 거는 게 학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열혈 선생은 거의 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학교 드라마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열혈 선생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두 사람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가죠. 그렇다면 기껏 엔딩 화면에 나오는 몇 학년 몇 반 학생들이라는 자막이 고작인 그 외 수많은 학생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열혈 선생님은 수업 중이건 말건 자기 경험이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마음속 생각을 뜨겁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그만 됐으니 수업 좀 하시죠. 성실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하면 사람민이라는 글자는 말이지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심지어 성실한 학생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아까는 미안했어 하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라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수업까지 중단해가며 늘 성실한 학생에게 설명해야 할 말이 과연 있을까요? 길을 잘못 들었다가 갱생한 사람보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지 않았던 사람이 당연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은 평소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때로는 마이너스적인 사고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신뢰관계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요. 중학생도 휴대전화 소지가 당연시된 무렵부터 이따금 제 휴대전화로 죽고 싶다거나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심야 2-3시라 그렇게 비상식적인 시간에 오는 문자 메시지는 무시해버릴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럴 수만도 없지요. 악질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이 그 학급 여학생에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가 큰일 났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고 러브 호텔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선생님도 조금쯤 경계해야 했지만 어쨌든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던 겁니다. 이튿날 보호자가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 선생님은 외견으로 보이는 성과 내면의 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성동일성 장애를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말렸지만 그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며 보호자와 학생에게 진실을 공표했습니다. 수업 중에 떠든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런 시시한 이유가 원인이었습니다. 처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한 시기인데 담임 자리에 게이, 싱글맘이라니 대체 이 학교는 어떻게 돼먹은 거야? 자기 딸이 저지른 행동은 덮어두고 무조건 학교를 규탄하는 보호자에게 결국 굴복하고 만 걸까요? 교육 현장에서 이기고 진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 선생님은 작년에 정근 가서 다른 중학교에서 여교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고 말았지만 만약 다른 남성 교사였다면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S중학교에서는 비록 자기 반 학생이라도 호출한 상대가 이성일 경우 학생과 동성인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받은 그 선생님이 대신 가도록 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이 내학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학년이나 담임 선생님이 남녀 각각 2사람씩인 이유는
그런 경우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반 남학생이 저를 불러낼 경우 저는 A반 도쿠라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 대신 가달라고 합니다. 반대로 A반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는 제가 갑니다. 몰랐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도쿠라 선생님이 올 정도라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도 메시지를 못 보내겠다. 하세가와군. 체육 시간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지금 하세가와 군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는데 그중에는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 미안하지만 그런 내용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물론 메시지를 보낸 본인은 그 순간에는 정말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거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막다른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세상에 푹 빠져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일 하나만으로도 벅찼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적어도 메시지를 받는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작은 배려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그래도 메시지가 오는 동안은 그나마 나은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마음 깊이 음습한 생각을 품고 있는 학생은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리 없으니까요. 메시지에 의존했던 사람은 오히려 제 쪽이었던 겁니다.